여보, 오늘 새벽 5시에 나가야 하니까 도시락 좀 챙겨줄래? 아내 은정이가 부엌에서 웃으며 대답한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 출고가 많이 늘었네요? 응. 대형마트 새 곳이랑 새로 계약했거든. 이제 정말 바빠질 것 같아. 내 이름은 최준호. 올해 58세다. 경기도 성남에서 엄마 손 반찬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35명에 연매출 15억. 누가 봐도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제조업 영업팀장으로 월급 400만 원 받으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그저 그런 48세 가장이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10년 전에 나는 지금처럼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늘 불안하고 짜증이 많고 세상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투덜거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바뀐 계기가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다. 2015년 10월, 설악산에서 벌어진 그 일 말이다. 권태기에 빠진 23년 결혼 생활. 그때 나는 전 아내 미경이와 결혼한 지 23년째였다. 둘 다 25세에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없어서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끈끈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20년이 넘어가니 서로 할 말이 없어졌다. 미경이는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나는 회사에서 돌아와 맥주나 마시고, 주말에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부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미경이가 등산회에 나가기 시작한 게 2014년 봄이었다. 여보, 나 등산회 가입할까 해. 등산회? 갑자기 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친구 소개로 좋은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반가웠다. 미경이가 집에서 심심해하는 걸 보기 안쓰러웠거든. 한빛 등산회라는 이름의 그 모임은 40에 60대 중년들로 구성된 30명 규모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 산을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강원도나 지리산 같은 먼 곳도 갔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미경이 표정이 밝아졌고 등산 얘기를 신나게 해주었다. 등산복도 새로 사고 등산화도 좋은 걸로 맞췄다. 오늘 대청봉까지 올라갔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줬어. 회장님이 오늘 삼겹살 한우로 사주셨어. 산에서 먹는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나는 흐뭇해했다.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좋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상한 신호들. 2015년 들어서 미경이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첫째, 휴대폰을 예전보다 신경 써서 관리했다.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거나. 둘째, 등산의 얘기를 할 때 특정 사람 이름이 자주 나왔다. 박 부회장님이라는 사람 말이다. 박 부회장님이 오늘 좋은 등산로 알려주셨어. 박 부회장님 말씀으로는 다음 달에 지리산 가면 단풍이 정말 예쁠 거래. 셋째, 집에 있을 때 표정이 심심해 보였다. 예전에는 등산 다녀와서도 집에서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등산회에 완전히 빠져서 그런가 보다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5년 10월 17일에 일어났다. 설악산에서 벌어진 배신. 그날은 한빛 등산회에서 설악산 단풍 산행을 가는 날이었다. 1박 2일 일정이라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밤에 돌아오기로 했다. 나도 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했다. 나도 오랜만에 등산회 사람들 만나볼까? 여보가? 갑자기 왜? 미경이 반응이 묘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곤란해하는 기색이었다. 별로 재미없을걸? 그냥 내가 다녀올게. 괜찮아. 나도 운동 좀 해야지. 아니야, 정말 괜찮아. 여보는 집에서 쉬어. 그렇게 밀어내는 게 좀 이상했지만 나는 그냥 넘어갔다. 금요일 저녁, 미경이는 평소보다 짐을 꼼꼼히 챙겼다. 화장품도 평소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았다. 1박인데 짐이 좀 많은 것 같네? 산에서 건조하니까. 스킨, 로션도 넉넉히 가져가야지. 토요일 아침 9시쯤 미경이한테 전화했다. 잘 도착했어? 응. 지금 대청봉 올라가는 중이야. 날씨 좋고 단풍 정말 예뻐. 그래? 조심해. 저녁에 또 전화할게. 그런데 토요일 점심쯤부터 몸살이 났다.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픈 거였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했다. 그냥 미경이한테 가자. 산장에서 하룻밤 쉬면서 몸살도 낫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차를 몰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미경이한테는 깜짝 놀래주려고 연락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설악산 주차장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다. 한빛 등산회가 묵기로 한 산장은 대청봉 아래쪽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다. 산장 운영자가 그 유명한 박 부회장이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등산회 회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모두 저녁 먹으러 마을에 내려갔다고 했다. 그럼 미경이, 제 아내는 어디 있나요? 아, 김미경 님요? 박 부회장님이랑 같이 안채에 계실 겁니다. 안채로 가는 길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다. 안채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다. 미경이와 박 부회장이 소파에서 껴안고 있었다. 둘 다 옷이 흐트러진 상태였다. 여보? 미경이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박 부회장도 황급히 일어나며 당황했다. 아, 이게... 준호 씨...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게... 뭐야? 여보, 이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그 순간 23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박 부회장한테 주먹을 날렸고 미경이한테 소리를 질렀다. 20년을 이렇게 배신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산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다른 등산회 회원들도 돌아와서 상황을 알게 됐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결국 경찰까지 왔다. 박 부회장이 코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야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차라리 조용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미경이와 말도 안 했다. 미경이는 계속 사과했지만 나는 들을 마음이 없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거야. 진짜 사랑은 여보밖에 없어.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다. 미경이 얼굴만 봐도 그날 밤 광경이 떠올랐다. 2015년 11월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첫 마디가 절망적이었다. 올해 4월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23년이라 재산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인정받았지만 변호사비, 조사비용 등을 빼니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아파트와 예금을 반반 나누다 보니 내가 가진 건 아파트 지분 50%와 예금 2천만 원이 전부였다. 48세에 갑자기 혼자가 된 거다. 2016년은 내 인생 최악의 해였다. 일단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영업 실적도 떨어지고 동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등산회 불륜 사건이 소문으로 퍼져서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 팀장님, 좀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죽을 만큼 괴로웠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 성남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48세의 원룸.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일 밤 술만 마셨다. 편의점에서 맥주 사와서 혼자 마시면서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내 인생 뭐 하고 산 거지? 이제 뭘 해도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만 들었다. 회사 동료들이 가족 얘기할 때마다 심장이 아팠다. 어떤 날은 미경이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공허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번 전화하기도 했다. 미경아, 응? 준호야? 우리 다시 해볼까? 하지만 받은 대답은 언제나 차가웠다. 준호야, 이미 끝났어. 서로를 위해서 새로 시작하자. 2017년 1월, 신정 연휴에 혼자 원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깨달았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때 내 나이 49세.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였다. 미경이는 이미 다른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잖아.
그날부터 술을 끊었다. 대신 운동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강을 뛰었다. 처음에는 1km도 못 뛰었지만 점차 늘려갔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조금씩 정리됐다. 그해 여름,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났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이게 내가 25년 직장 생활로 받은 마지막 돈이었다. 퇴직 후 2개월 동안 뭘 할까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생전에 반찬을 정말 잘 만드셨다. 특히 김치와 나물 무침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다. 반찬 장사나 해볼까? 처음에는 전통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 퇴직금의 4분의 1을 투자한 셈이다. 2017년 10월, 엄마 손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지켰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레시피를 재현하느라 밤새 연구하고 손님들 입맛에 맞추려고 계속 개선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요? 나물 무침이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주면서 매출이 늘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 70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해 여름에는 근처 식당 3곳에 반찬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다. 작은 공장을 얻고 직원 2명을 뽑았다. 아주머니들이었는데 반찬 만드는 솜씨가 좋았다. 2019년에는 대형마트와도 계약했다. 이마트 성남점에 김치와 나물무침을 납품하기 시작한 거다. 매출이 월 3천만 원까지 올랐다. 순이익률이 30% 정도 됐으니까 월 순이익이 1천만 원.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 더 중요한 건 일에 보람을 느꼈다는 거다.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뿌듯했다. 2019년 가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대형마트 납품 관련 회의에 갔는데 거기서 박은정 씨를 만났다. 마트 식품부 팀장이었다. 반찬 품질이 정말 좋으세요. 고객 만족도가 높아서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 관계였다. 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편해졌다. 은정이는 이혼한 지 3년 된 45세 여성이었다. 아이가 없어서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사장님은 어떻게 반찬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됐다. 은정이는 좋은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무엇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다. 2020년 봄, 나는 은정이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52세에 찾은 2번째 사랑이었다. 은정이와 1년간 교제한 후 2021년에 재혼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으로 행복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미경이와의 신혼여행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23살에 했던 첫 결혼은 그냥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엔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었다. 여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은정이와 함께 사업도 더 크게 발전시켰다. 은정이가 유통업계 경험이 많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 2022년에는 공장을 이전하고 직원을 15명으로 늘렸다. 2023년에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도 계약했다. 현재 직원 35명에 연매출 15억. 중소기업으로는 나름 성공한 편이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뜻밖의 일이 있었다. 은정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미경이와 마주친 거다. 준호야? 미경아. 오랜만이야. 10년 만에 보는 미경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야위어 보였고 어딘가 지쳐 보였다. 잘 지내? 응. 그냥 준호야 하는 사업 잘 된다며? 누가 얘기해줬어? 공통 지인이 있잖아. 반찬 사업 크게 한다던데. 어색한 대화였다. 은정이는 배려심 있게 먼저 자리를 피해줬다. 미경이와 30분 정도 카페에서 얘기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처음에는 박 부회장이랑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원래 부인한테 돌아갔어. 그래? 그 후에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만났는데 다 잘 안 됐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미경이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다. 준호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미 지난 일이야. 너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새 부인도 예쁘시더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미경이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와 그날 일을 얘기했다. 여보, 오늘 전 부인 만났다고 하셨죠?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아무 감정이 없더라. 그냥 옛날 아는 사람 만난 기분? 그래도 한때는 23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렇긴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더 클 것 같아. 실제로 그랬다. 미경이는 10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지금도 혼자 살면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반면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됐다. 만약 미경이와의 결혼이 계속됐다면 아마 지금도 권태로운 부부로 살고 있을 거다. 대화 없는 저녁, 각자 스마트폰만 보는 주말, 그런 삶. 하지만 이혼 후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사업으로 성공했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좋아하게 됐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은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거든. 매일 술만 마시고 자책만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글쎄, 어느 순간 깨달았어. 미경이가 나를 배신한 건 미경이 선택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 선택이라는 걸. 요즘 나는 가끔 그때를 돌아본다. 2015년 10월 17일 설악산 산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만약 그날 미경이를 용서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계속 상처받고 불신하며 살았을 거다. 이혼을 선택한 건 용기였다. 48세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거든. 하지만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줬다. 지금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안다. 은정이와 나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과거도 단점도 모두 포함해서 또 일의 보람도 안다. 내가 만든 반찬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기쁨. 직원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즐거움. 무엇보다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됐다. 예전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요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남성들을 가끔 만난다. 아내의 불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말이다. 그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죽을 만큼 괴롭다. 나도 그랬으니까. 밤마다 술 마시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자책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고 어느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다. 술로 도피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이든 새로운 취미든 새로운 관계든 50대는 아직 늦지 않다. 나는 49세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58세에 이 정도 성공했다. 52세에 재혼해서 지금 더 행복하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봤다. 재창업자의 5년 생존율이 73.3%라고 한다. 일반 창업자는 27.5%인데 말이다. 왜 그럴까?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중년 남성의 재혼도 마찬가지다. 이혼을 겪어본 사람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더 노력한다.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미경이와 결혼할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정이와 결혼할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다. 첫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간절했다. 그 간절함이 성공으로 이어졌다. 가끔 미경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원망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그냥 궁금함이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다. 이제는 미경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미경이도 그때 나름 힘들었을 거다. 23년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공허했을 거고, 그 공허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다 실수한 거였을 거다. 물론 그 실수 때문에 나는 큰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마운 일이다. 미경이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거라고 믿는다.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길을 찾을 거다. 요즘 은정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에는 공장을 더 크게 확장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에 2,000평 규모 공장을 짓고 직원도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보, 우리 목표가 연매출 50억이죠? 3년 안에 달성해보자. 또 5년 후에는 은퇴해서 함께 여행을 다닐 계획도 있다. 유럽 한 달 여행 어때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좋지. 그때 되면 우리 나이도 적당할 거고.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마다 행복하다. 함께 미래를 그려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왔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하루 일정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다. 공장에서 김치 만드는 소리, 나물 무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10년 전 설악산에서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때 일을 후회하세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성공한 사업가도 사랑스러운 아내도 무엇보다 지금의 이 행복도. 인생은 정말 신기하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도. 나는 58세에도 여전히 꿈이 있다. 사업을 더 키우고 싶고, 은정이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50대도 60대도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정말 값진 인생이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